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눌 것은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볼 겁니다. 저는 누가 가르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또 저로부터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강의는 김재춘이가 하는 강의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강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하는 강의가 되려면은 제목이라도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여기 조사가 하나 붙어 있네. 그죠? 잘 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손뼉을 치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 도움이 될까요? 왜 도움이 되죠? 그렇죠. 피 흐름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또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희 같은 생리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려워요. 여기 계시는 분들 이거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외우라고 그러면 외우실 분도 계시지만 못 외우실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외우셨더라도 저 문 밖을 나가기 전에 많이 잊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달라요. 이건 세계 공용어입니다.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의사든 한의사든 대체학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몸에 핏줄의 길이가 무려 11만 2천 킬로미터라고 하는데 놀라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지구의 둘레하고 견적은 얘기가 달라지죠. 지구의 둘레는 4만 킬로쯤 됩니다. 지구는 정확하게 둥글지는 않아요. 자전을 하니까 적도 부근이 조금 더 크고요. 이제 극지방이 좀 작지만 우리 눈으로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의 핏줄은 지구에 몇 바퀴나 되는 핏줄이 몸속에 들어있다고요? 그렇죠. 2바퀴 반이나 되는 핏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가는 데 없이 가 있는데 들핏줄이나 날핏줄. 자, 날핏줄은 한자로 동맥이라고 그러고요. 들핏줄은 한자로 정맥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큰 핏줄은 10개 가운데 하나도 안 됩니다. 거의가 실핏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실핏줄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모인 겁니다. 그래서 실핏줄의 굵기를 보면요, 손뼉을 얼마나 잘 치셔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머리카락 굵기에 5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숫자에 약하신 분들한테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머리카락이고요. 이게 핏줄인데 손가락의 핏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핏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굽어져 있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흐르니까 멈춰 끝이 막혀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한 가닥이 아니라 올라가는 핏줄하고 내려가는 핏줄 2가닥이니까 이 반이 실제로 굵기가 되겠죠. 이걸 갖다 이쪽으로 옮겨봐요. 맞네. 이 작은 머리카락에 여러분들이 실핏줄이 5개도 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핏줄이 심장 언저리에 있으면 팍팍 밀어져 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심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많아요. 그래서 팔과 다리의 70% 남짓. 우리 몸의 실핏줄에 셋 가운데 2개 남짓이 어디에? 팔과 다리. 게다가 이 작은 손과 발에 35% 남짓. 셋 가운데 하나가 손과 발에 있습니다. 그런데 팔과 다리, 손과 발은 심장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심장 아래에 있죠. 심장에서 나온 피는 허파와 콩팥에서 걸러진 깨끗한 피가 나오는 데다가 심장이 밀어주는 데다가 땅까지 당겨줍니다. 자, 지금 제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뛴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 보면은 제가 땅에서 떨어졌다 다시 찰싹 달라붙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지구가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당겨주기 때문에 이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데 9.8 메타바세크일/자승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당겨줍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기가 막히게 내려가는데 올라올 때는 어때요? 올라올 때는 땅의 힘을 거슬러서 올라와야 되는 데다가 100쪽이나 되는 세포가 쓰고 나면 찌꺼기까지 끌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손뼉을 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손뼉이 여러분들의 몸에 도움이 되려면 반드시 심장 위에서 치는 겁니다. 여기도 심장 위인데 아직까지 팔꿈치는 어디에 내려가 있어요? 심장 아래에 내려가 있죠. 여기보다는 여기 되도록이면 높게 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에 11만 2천 킬로미터나 되는 이 핏줄을 한 바퀴 빙 돌고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22.5초가 돼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여러분들은 옷을 입고 계시네요. 자, 우리는 허파가 이 몸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슴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살갗을 덮고 있는 것도 제2의 허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몸속의 찌꺼기와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또 산소와 질소를 받아들여서 풀을 먹는 사람도 단백질이 모자라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옷을 입으면 이게 더뎌지죠. 그래서 옷을 입는 사람은 옷을 벗고 있는 사람보다 피의 흐름이 더딜 수밖에 없겠다. 게다가 어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익혀 먹으려고 그래요. 아마도 지금 바보 상자를 한번 들어보면 적어도 몇 군데는 먹방이 나올 건데 너무나 아쉽거든요. 거의 모든 것들이 자꾸 익혀 먹자고 그래. 익혀 먹지 말라는 게 없어요. 허다못해 열매까지 익혀 먹자고 그러네. 그럼 뭐가 사라져 버려요? 비타민 B, 비타민 C 이런 수용성 비타민이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우리 몸의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이거를 모래자갈로 보면요. 이것들을 버무려서 집을 짓거나 벽돌로 만들려면 시멘트가 있어야 되죠. 이게 바로 당이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시멘트와 모래자갈을 놔두면 저절로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지어주는 게 바로 효소가 하는 일인데 이 효소가 열에 또 너무 약합니다. 효소도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갓난아기는 갓 태어났을 때 85%의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완전히 물덩어리죠. 85%가 넘어요. 그리고 이제 10대, 20대 이런 젊은이들은 70%쯤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장년층들은 63%쯤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58%의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물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태어날 때는 같이 태어났을지 몰라도요. 어떤 사람은 60%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65%가 될 수 있죠. 우리 몸의 물이 5%만 차이 나도요. 생체 나이로 보면 10 내지 15년이 차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렇게 물이 중요한데 이 물은 서로 따로 놀질 않아요. 이어져 있는데 어깨동무를 하면 어때요? 흥겨워서 춤을 추게 되죠. 그래서 5개가 어우러져 있는 거를 오각수라고 그러고 6개가 어우러져 있는 걸 육각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의 세포 안팎에는 이 육각수가 많고요. 말꼬리 잡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꼬리 물기식으로 되어 있는 걸 사술구조라고 그래요. 아픈 사람들의 세포 안팎에는 이 사술구조가 많은데 이 육각수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여러분들이 드시는 식물의 물기둥, 수관이 들어있어요. 이것들이 또 익히면 사라져버립니다. 4가지 사라졌죠? 비타민 B, C, 효소, 육각수. 이렇게 때리면 안 아파요. 그죠? 이렇게 때리면 아프잖아요. 좋은 4가지를 잃어버리고 나쁜 1가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살아있는 걸 익혀서 죽여버리면 무기수산, 기를 잃어버리는 무기수산이라는 게 생겨요. 이 기를 잃어버리는 것들은 우리 몸에서 산성으로 작용을 해요. 내 몸의 pH는 7.44가 돼야 돼요. pH에서 7.44에서 0.1도 움직이면 안 돼요. 콘크리트로 꽉 그냥 부어버려야 돼요. 여기서 0.1만 움직여도 5사가 되거나 3사가 되거나 7.44에서 0.1만 움직여도 우리 몸이 망가져 버립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의 망가진 걸 막기 위해서 이거를 중화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화시켜야 될 전령들이 뭐냐면은 알칼리가 우리 몸에서는 미네랄, 미량원소예요. 이 미량원소가 우리 몸에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바로 칼슘입니다. 그러면 이걸 중화시킬 때 뭘 꺼내서 중화시켜야 될까요? 철분 꺼내서 쓰면 큰일 나요. 우리가 죽어버려요. 요오드 꺼내서 쓰면 바로 죽어버려요. 아셨죠? 구리 꺼내서 쓰면 죽어버려. 뭘 꺼내야 돼요? 꺼냈어도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칼슘을 꺼내서 중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방 맞았죠? 한 대 맞았어요. 칼슘을 잃어버려서. 그런데 또 맞으면 더 아프죠? 이 칼슘이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도 억울한데 이 녀석들이 만나가지고 수산석회, 돌이 돼버려요. 그래서 콩팥에 끼면은 신장결석이라고 그러고 오줌보에 끼면은 방광결석이라고 그러고 뼈마대에 끼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네요.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술, 담배를 아주 스트레스를 받죠. 너무나 많은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피 흐름이 많이 늦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30 내지 50초를 흐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몇 초는 쳐주셔야 되겠어요. 미니멈 30초는 쳐줘야 돼요. 힘차게, 손이 얼얼하게. 자, 제가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시니까 저를 반기는 뜻에서 또 여러분들이 몸을 생각하는 뜻에서 손이 얼얼하게 한번 쳐보는 겁니다. 자, 김재춘입니다. 힘차게 높이 드시고 오, 너무 좋아요. 30초 넘게. 마지막 5초 더 힘차게.
예, 좋습니다. 내리시지 말고 손바닥을 보셨을 때 손바닥이 연분홍 새학시볼처럼 됐으면은 10전 대보탕 한제 드시는 것보다 좋은 효과를 보신 거고요. 색깔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그럼 더 열심히 치셔야 되는데 아주 가끔씩 이 손이 걱정될 만큼 새빨개지거나 시퍼래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실핏줄이 엷어져 있다더라. 그러니까 더 열심히 쳐주셔야 되겠죠. 간이나 췌장 같은 게 망가져 있을 수가 있어요. 가장 살아가면서 걸리기 싫은 병 하면은 10 가운데 9은 암을 꼽을 겁니다. 암을 뺀다면은 어떤 게 가장 걸리기 싫어요? 그렇죠. 저희 연수원에 고려대학교에 아주 정말 영향력 있는 교수님 사모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서울대학을 들어간 분이었어요.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는 정말로 수재에 가까운 그런 분이었는데 49에 치매에 걸려가지고 51에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혼자 걷지를 못합니다. 조선족 동포, 중국 동포께서 몸집이 좋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안아야지만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치매라는 것은 잘생기도 못생기도 걸릴 수 있는 거고 또 영리해도 또 영리하지 못해서 머리가 좋아도 나빠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걸릴 수 있고 특히나 마지막에 우리가 나이 든 사람만 걸릴 수 있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도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뭘 하나 튼튼하게 해주면 걱정이 없느냐. 자, 뇌는 두 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뇌와 왼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가운데 퍼런 게 하나 보이시죠? 이게 요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게 뇌의 다리입니다. 다리라는 것은 이 땅과 이 땅을 이어주는 걸 다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자어로 교량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뇌를 이어준다고 그래서 뇌량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리를 너무 많이 써서 닳아져서 무너진 다리 혹시 보신 적이 있어요? 아마도 드물 겁니다. 그런데 쓰지 않아서 무너진 다리는 아주 흔해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뇌의 다리가 너무 많이 써서 닳아져서 문제된 사람은 없어요. 거의 안 써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 뇌의 다리만 튼튼하게 해주면요. 치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손뼉을, 이 손을 펴고요. 이 손을 쥐고 이 손바닥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 이 얻어맞은 쪽이 반대쪽 뇌가 반짝하고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 손을 또 펴고 이 주먹을 쥐고 탁 치잖아요. 그럼 얻어맞은 쪽에 반대쪽 뇌가 반짝하고 깨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번갈아서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의 다리가 아주 튼튼해지겠네요. 자, 그런데 오늘은 하실 겁니다. TV에 나오는 유명한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은 언제 배웠냐 싶게 작심삼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하려면 노래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노래가 길면은 힘드니까 되도록이면 노래 짧은 거 가장 짧은 거 가운데 하나가 학교종일 겁니다. 그래서 뇌는 훈련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에 보면은 70대 80대 되시는 어르신들이 젊은이 못지않는 몸을 지니고 계신 분들 있죠. 근데 그분들 놀랍게도요 근육 다발을 보면 이 근육 다발들이 크기만 했지 늙어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조금만 쉬면 바로 그냥 허물음을 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뇌는 달라요. 여기에 있는 뇌세포들은 엄마 뱃속에 태어난 뇌세포를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도인들 보면은 수염 허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가능합니다. 그리고 7, 80대 되신 분들이 젊은이 못지않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방송에 보면은 하루에 뭐 5시간, 6시간 운동했다는 분들이 계시죠. 뇌는 그럴 필요 없어요. 5시간, 6시간이 아니라 그걸 분으로 줄여도 돼요. 하루에 5, 6분만 뇌를 훈련시켜도요. 죽을 때까지 이 젊은이의 뇌를 그대로 지니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종이 땡땡땡 그리고 아마도 1분이나 될까 말까 하죠. 1분 넘나 안 넘나 모르겠어요. 자, 첫 소절은 어떠냐? 참 처음에는 첫 달은 한 소절에 한 박자 학교 종이 같이 힘차게 노래를 부르면서 자 시작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자, 이제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하느냐? 한 소절에 2박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학교에 했죠? 이번에는 학교. 2배 빠르기로. 자, 다시 한번.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제가 건강보험공단 순회 강의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간임상을 해봤어요. 근데 한 박자를 따라서 하신 분들, 학교 종이 이렇게 하신 분들 한 해 한 해 치매 걱정을 안 하셔도 되더라고요. 두 박자를 따라서 하시면은 10해 동안은 치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다 따라서 하셨으니까 10해 안에는 무슨 일이 안 생기겠네요. 이제 세 박자라고 하면 공이 하나 더 붙어요. 100년 동안은 우리의 평균 수명이 100살이 안 되니까 내 유통기한이 더 길겠네. 여러분들 유통기한보다, 몸보다. 그죠? 세 박자를 따라서 하면은 조금 전에는 학교했죠? 이번에는 학교 하는 겁니다. 한 박자밖에 빠르게 안 했을 뿐인데 왜 그리 빨라? 자, 한번 해보겠는데 먼저 이걸 못 따라서 하신 분이 정상이에요. 따라서 하신 분들이 여기서 수제나 천재가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못 따라서 하신다고 해서 서글퍼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저를 초청하는 분들이 거의 40대, 50대예요. 30대 이하는 관심이 없어 건강에. 그리고 60대 이상이 되면은 제 몸값이 좀 있으니까 부담스러워하고요. 그런데 한 번은 전투경찰, 지금은 없어졌죠. 거기에 이제 그 아이들을 좀 어루만져 달래요. 왜냐하면은 어제까지 여기에서 시위를 했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저편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 말하면 문제사병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나가서 강의를 해달라고 했을 때도 걱정했어요. 또 이제 전투경찰이면 이제 20대 초반 애들 아니에요. 이 녀석들 건강에 관심도 없을 건데 게다가 또 그 전날 시위 진압을 하고 왔대. 밤중까지 다 좋을 줄 알았는데요. 한 놈도 안 졸아. 한 400명을 모아놓고 하는데 그 송파 경찰서장이 이제 저를 초대해가지고요. 그래서 세 박자를 하는데 그 20대 녀석들도요 10%도 못 따라서 하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래는 빠르긴 똑같아야 돼요. 이걸 따라가려고 학교 종이 하면 안 되고. 자, 시작.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제 한 분이 한 두세 박자 이제 못 따라오고 끝까지 따라오셨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나머지 분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셨고 그래서 이분한테 이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거를 과제를 맡기시면 잘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70대가 넘으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계십니까? 복지관에 가면은 주로 어떤 분들이 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계시죠. 제가 이제 건강보험공단 순회 강의를 하면은 거기에도 또 강사들이 있어요. 건강 강의를 하는. 근데 그 건강 강의를 하는 분들이 또 제 제자가 됐습니다. 강의를 들어보고 나서 수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 가운데 한 분이 그분들의 회장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복지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석 달 동안 제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끝까지 따라오신 분 10분 가운데 6분 이상이 세 박자를 따라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도 끝까지 오셨지만 몇 박자 놓쳤거든요. 놀랍죠. 그만큼요 뇌는 조금만 훈련시키면 젊음을 지켜나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내려갔던 걸 다시 끌어올려서 옛날 수준을 맞춰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집중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애들이 참 착해져. 옛날에는요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애들이 조직의 리더가 됐습니다. 이제 안 그렇죠? 이 녀석도 저 녀석도 자기 말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이제 반대로 남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자, 장군의 능력으로 보면 메가드 장군이 아이젠하워 장군보다 훨씬 위대했어요. 앞섰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분은 장군으로 끝나고 한 분은 대통령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참모가 아이젠하워 장군 참모가 한 번 인연을 스친 사람을 기억을 했대요. 그리고 또 다시 오면은 장군님 저분은 언제 어느 때 무슨 목적으로 누구십니다. 장군 기억날 리가 있나? 근데 나는 척하고 해주는 겁니다. 와, 저분이 나를 기억하네? 팬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런 차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출마한 겁니다. 그래서 찍어줘서 대통령까지 하셨죠. 요즘에 21세기가 바로 그런 사회예요. IQ 시대가 아니라 EQ 시대. 아셨습니까? 감성지수가 지배하는 시대. 정말 아이들이 조직의 리더로서 자라려면 마음을 얻어야 돼요.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KT에 고객 감동 하는 거 보면 재밌어요.
나머지 빵점 하나는 100점. 매우 만족이면 100점. 나머지는 다 빵점이에요. 만족도 빵점, 보통도 빵점, 불만족도 빵점. 1점에서 99점이 없어요. 그만큼 오늘 배운 이것들을 생활하게 되면 조직도 달라지고 또 가정도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질 겁니다.